안녕하세요.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 오늘도 두산 퓨얼셀 가지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수혜를 받을 것 같은 이런 뉴스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S퓨얼셀이 오세훈 시장 부동산 정책이 감사하다, 우리는 중국 진출의 속도를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잠깐만 뭐 때문에 감사하지 하고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 어떠한 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냐면, 이 두산 퓨얼셀을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할 때 수소 등을 활용한 연료전지 의무 설치와 기존 건물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비상 발전기도 연료전지로 교체를 추진하면서, 한마디로 두산 퓨얼셀은 한국 점유율 1등 회사잖아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기존에 있던 비상용 발전기부터 시작해서 새로 지을 건물들의 이제 발전기들을 연료전지로 교체를 하면은 이들의 매출은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서울에서 한국이 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서울에서, 자, 이렇게 서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퍼집니다. 서울이 하네?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점유율을 요만큼 중에, 요만큼 중에 이만큼이 다 두산 퓨얼셀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야, 이게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은 점유율 또한 계속 늘어나서 매출 또한 압도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1등의 자리를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두산 퓨얼셀의 이제 궤도에 올리는 속도를 보다 빠르게 지금 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수소 경제에 이거 밀어붙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수소 경제가 미래다. 2018년 과거죠. 혁신 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수소 경제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덕분에 두산 퓨얼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흑자 기업이죠. 물론 그 액수가 크진 않아요. 액수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요 흑자라는 것 자체에 유일하잖아요. 유일하다는 건 프리미엄을 줄 수 있지 않나. 지금 당장에는 프리미엄 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지금 뉴스에서 말하고 싶은 이 내용도 뭐냐 하면, 뭐 전기차, 수소차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연료전지 이런 부분들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들을 계속해서 깔고 인력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기 나오는 핵심 내용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를 비교하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아마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 계속 지원 안 계속 지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아예 의무화라고 해가지고 곧 내년이면 정책이 실행이 되잖아요. 정책이 실행이 된다라는 건 이제 뭐 뒤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나올 때마다 야, 이런 거 정부에서 보고서 계속해서 이제 좀 더 자극받아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에 허덕이는 발전 공기업들 두 달 새 시총 9천억 빚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발전 5개사가 4월에 총 9,100억 원의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다 쓸 거냐를 보니까 일단 대부분 채무 상환도 있지만, 이 REC 구입, 가스비 납부, 태양광, 연료전지 사업 등의 이제 향후 이 적자를 돌리기 위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거 잘하면은 수소 발전전지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때리고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거든요. 야, 이거 잘하면 수주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는데? 4월에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수주를 넣지는 않는다라고 해도 한 올해 3분기에 넣는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흑자 기조를 연이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 또한 계속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이거 발전소에서도 살 수 있고, 그리고 일반 뭐 건물들 이런 데서도 사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일단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리포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본격적으로 잡히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한 6개월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래도 올해 1분기랑 2분기에는 이 수주 기간이 저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작년 한 3분기, 4분기쯤이 되겠죠. 요때쯤에 좀 이상한 일들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수주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넣어왔던 수주 물량이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잡힌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리포트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하반기에 수주와 매출이 집중이 되고 분기 실적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다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지난 4분기에 집중된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라고 제대로 나와 있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게, 지금 서울 쪽이나 아니면 발전소에서의 수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연이어서 흑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전 요거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연내 도입 가능성도 있다. 물론 지금 뭐 네이버나 여러 군데에서 확인을 하면은 내년부터라는 얘기도 있고 올해부터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냥 요거는 어차피 결국에는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냥 기대감을 갖고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하고, 그리고 지금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프리미엄을 줘도 나쁘지 않고, 해외의 평균 PSR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절반 조금 안 되죠. 네, 절반 조금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다른 기업들, 동기업들, 동업종 대비로 본다라고 해도 이 두산 퓨얼셀의 가격대는 매력적인 상황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수소 경제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 퓨얼셀 또한 앞으로 이 큰 시장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말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디테일하게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연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연봉이 음봉입니다. 이걸 돌리기 위해서 월봉이 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는 모습 안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주봉으로 봤을 때에는 이거 잘 타고 올라가고 있네. 그리고 게다가 현재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거 일봉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쌍바닥 얘기했어요. 이거 타고 올라가는 그림에 이 쌍바닥 그림 나오면 나쁠 거 하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봉 보면은 W 나왔습니다. 물론 큰 W가 아니라서 본격적으로 뭐 이게 5만 원을 빠르게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11선, 11선이 돌아서는 이런 모습의 전초가 이번 양봉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올라간다면 가장 좋은 그림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면 그냥 제가 지금 그언온라인 이전 고점이죠. 43,000원 위에서 횡보하는 그림이 제일 좋고요. 물론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근데 43,000원 위면 어디든 좋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차선 같은 경우에는 현 부근에서 아랫부분 이탈하는 거 없이 횡보해 주는 것, 요게 차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한 번 정도는 이 저점 라인을 깼다가 올릴 수 있어요. 요렇게. 근데 이 저점 라인을 깼다가 올릴 수는 있는데, 저점 라인을 깼다가 올리는 모습 하면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만 조심하면, 이런 모습 때 진짜 많이 떨어지는 거 많이 봤거든요. 이런 게 최악이니까 이런 모습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이걸 사라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뒤에 봤을 때 수소 경제가 본격화적으로 이제 움직일 때 두산 퓨얼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요걸 생각했을 때 지금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 때문에 이 두산 퓨어셀을 계속해서 리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라이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이죠. 1시에서 2시쯤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들어오셔서 보다 다양한 종목 그리고 그날의 이슈들을 설명을 드리니까 채팅 한 번씩 쳐주시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의 주식 캡틴이었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